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나에게 맞는 등산화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리 비싼 등산화도 자신의 산행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등산화를 고르려면 각 등산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자신의 산행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등산화 고르러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처음 살펴볼 모델은 로우컷 등산화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이야기 가능한가요? 네. 로우컷 등산화는 미드컷, 하이컷에 비해서 발목이 짧고 백카운터 소재가 약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아웃솔이 얇은 편이라 요철이 심한 곳에선 발바닥 피로도 빨리 찾아올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라이너 소재도 고어텍스를 100%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 방수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특징을 보면 단점들 투성이죠. 하지만 가볍고 통기성 좋고 편안한 착용감을 추구하는 이 로우컷 등산화의 산행 목적을 생각하면 그 단점들이 더 이상 단점이 아니게 되는데요. 맞아요. 산행 목적으로 봤을 때 로우컷 등산화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정비가 잘 된 1에서 2단계 등산로가 될 것 같네요. 물론 3단계 이후 등산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장시간 산행이나 강도 높은 산행 코스로 체력이 지치면 다른 등산화에 비해 발목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로우컷 등산화로 3단계 이상의 산행을 계획하신다면 자신의 체력과 등산로의 상태, 그리고 등산 시 소요 시간 등을 체크하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단점에서 고어텍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등산 가기 전에 보통 날씨를 미리 확인하잖아요. 네. 비가 온다는데 로우컷을 신고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고어텍스 오리지널 같이 방수 기능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어텍스 인피니언 같이 편의성을 올려주는 소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등산화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둘레길과 험하지 않은 근교 산행이 주 목적이신 분들, 또는 등산 데이트나 취미로 등산을 시작해 보려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우컷이 좋은 게 혹시 샀는데 등산을 자주 못 간다 해도 산책이나 여행을 갔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우컷을 사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등산화는 미드컷 경 등산화입니다. 이것도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드컷 등산화는 하이컷과 로우컷의 중간에 위치한 등산화로 경량성과 통기성, 그리고 일정 수준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등산화입니다. 맞아요. 미드컷은 로우컷과 하이컷의 장점들을 잘 섞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산행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웃솔과 미드솔이 로우컷보다 두꺼워지면서 발바닥의 굽힘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단계 같은 아스팔트 구간은 보행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안정성이 있는 산행이 가능하며 중장거리 산행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하는 산행이나 장거리 종주 때는 하이컷 등산화보다 발바닥 피로감이 클 수 있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드컷 경 등산화는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꾸준한 등산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1박 2일이나 2박 3일 종주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미드컷 등산화부터는 둘레길 같은 평탄한 코스보다 주로 근교 산행 이상의 등산과 가끔은 종주 산행도 가야 하기 때문에 방수 기능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주 산행은 산행 중간에 비를 만날 수 있어 라이너 소재나 어퍼 소재의 방수 기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이컷 중등산화인데요. 이것도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이컷 중등산화의 특징은 등산화 중 내구성과 안정성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무게가 무겁고 통기성 등 기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다른 등산화에 비해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산행
산행 목적으로 보면 미드컷보다 아웃솔이나 미드솔 소재가 더 두꺼워져 1에서 2단계 구간보다는 3에서 5단계 구간에 좀 더 특화된 등산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인 안정성이 좋아진 등산화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하는 백패킹이나 종주 산행에 특화된 등산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이컷 중등산화는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백패킹이나 장거리 종주 등과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하는 산행을 즐기는 분들, 그리고 최소 10km 이상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등산화를 구입할 때 하이컷 중등산화랑 미드컷 경등산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방금 이야기드린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하이컷 중등산화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컷 중등산화는 안정성 하나 보고 선택하는 등산화라 구입하고도 무거워서 혹은 더워서 잘 안 신게 되면 오히려 등산의 빈도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이런 하이컷 중등산화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산행 목적을 고려하시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산행 목적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등산화를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입 전에도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등산화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 브랜드 선택입니다. 같은 등산화여도 브랜드에 따라 기술력이나 소재, 디자인이 다를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를 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델이 있다면 특징이나 장단점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시간에 매장을 방문하라입니다. 등산을 하면 보통 발이 붓게 되고 평소보다 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구입했다가는 등산 시 발의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구입 후 등산을 하고 나면 환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오후 시간에 매장에 방문해서 신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등산 양말을 신고 등산화를 신어보시라는 건데요. 등산 양말은 일반 양말보다 두꺼운 편이라서 등산화를 신을 때 등산 양말을 신어야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등산 양말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가셔도 좋고 매장에 연락하셔서 측정용 등산 양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발 뒤꿈치 넓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등산화 앞뒤 여유가 없다면 하산 시 발가락이 앞으로 쏠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등산화를 고를 때 끈을 느슨하게 한 상태로 발을 넣고 등산화 앞부분에 발을 밀착시킨 다음 뒤꿈치 부분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유가 없거나 너무 많이 남는다면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사이즈를 변경해서 신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발끈을 묶고 걸어보라는 건데요. 자신에게 맞는 등산화인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발등 쪽은 발을 잡아줄 정도로 끈을 묶어주고 발목 부분은 발이 앞에 밀리지 않게 조금 더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서 매장을 걸어보시면 되는데요. 발볼이 너무 아프진 않은지 등산화 안쪽에서 발꿈치가 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볼은 신다 보면 늘어나긴 하지만 너무 압박이 심하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발볼이 좁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화 안쪽에서 발꿈치가 들썩이면 등산화보다 발이 움직이는 경우라 보행 시 발꿈치에 마찰이 심해지고 물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보통 사이즈가 클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서 다시 신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발의 모양은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신을 때 꼭 양쪽 발을 둘 다 신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등산화는 직접 신어보고 확인할 게 많아서 되도록이면 매장을 방문해서 꼭 신어보고 구매하는 것을 정말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등산화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등산화가 다양한 환경에 모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행이나 산책은 가볍고 편안한 로우컷 등산화가 필요할 거고요. 중장거리 산행, 종주, 백패킹과 같은 산행에서는 미드컷 이상의 등산화가 필요하겠죠? 예산이 허용된다면 목적에 맞는 등산화를 전부 구입해도 좋겠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나의 주된 산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적화된 등산화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